예,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스페셜 시간,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러브 스토리. 요거는 온달 장군 모습과 여기 평강공주의 동상은 서울의 아차산성 밑에 있는 어, 온달 장군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차산성에 있는 공원에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러브스토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온달 장군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기, 일단 역사는 시간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광은 넓을 광, 개는 열개, 토는 토지, 그러니까 넓은 토지를 개척한 왕이다, 이런 말이죠. 광개토 대왕. 예, 여기 그냥 선생님이 구글에 있는 사진을 캡처했는데 동방의 알렉산더 광개토 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방의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광개토 대왕은 우리 민족사에서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죠. 광개토 대왕은 사실 39살에 일찍 죽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아들 장수왕은 98세, 지금도 98세까지 살기는 어려운데 98세까지 오래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길장자 목숨 숫자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조다라고 하는데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일찍 죽습니다. 조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 장수왕 5세기 고구려 전성기죠. 그런데 5세기 고구려 전성기가 지나고 이 안원왕입니다. 안원왕. 안원왕은 장수왕의 증손자인데 장수왕이 죽은 지 한 4, 50년 뒤에 안원왕이 왕위 계승 전쟁으로 죽습니다. 기억납니까?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서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이때 둘째 부인 측이 이 셋째 부인 쪽으로 결국은 이기는데 이 셋째 부인 쪽 장교들을 2,000명을 몰살시킵니다. 이때 고구려 국력이 쫙 약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백제 신라에게 한강을 뺏기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장군이 이 온달 장군입니다. 온달 장군, 실제 이제 호국 보훈의 인물로 선정이 된 온달 장군의 동상인데 590년, 그 다음에 이제 590년이 온달 장군이 죽은 전사한 해인데 590년 6세기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전쟁 앞에 바로 앞에 인물인가 하면 살수대첩 바로 앞에 인물입니다. 실제 온달 장군과 을지문덕은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는 국가의 힘은 안으로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한강은 잃은,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온달입니다. 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예, 온달 장군이 등장하는 국제적 모습. 일단 밑에서 보죠. 예, 오른쪽부터 보죠.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온달 장군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한강, 여기가 남한강, 여기가 북한강, 그리고 여기가 금강산이라 치고요. 금강산에서 나오는 북한강, 여기 태백산에서 나오는 남한강,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 한강. 그러니까 신라가 요 한강, 서울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중국과 가는 교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싸우려면 중국과 한편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과 가기 위해서 여기 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것 때문에 꼭 한강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신라가 이 함경도까지 차지합니다. 여기가 고구려 수도 평양이거든요. 곧 지금 평양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고구려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신라 때문에. 그런데 고구려는 이 신라 때문에 또 짜증이 나지만 더러운 놈들 하이 돌걸 북주 북제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쪽으로도 전쟁해야 되고 이 남쪽으로도 전쟁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 다 박살냈습니다. 광개토 대왕 2까지 내려갔죠. 장수왕 한강 먹었죠. 백제 아작을 냈죠.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난 고구려의 모습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무엇이 필요하다? 새로운 영웅이 필요할 때 바보 온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온달 장군은 바보로 불렸을까요? 왜 바보로 불렸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온달 장군은 이 구구단도 모르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모르는 2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걸 모르는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 큰 부자가 아닌데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주는 착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바보라고도 이것은 일종의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혹은 온달 장군이 다른 민족 출신이라 고구려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하면 우리 약간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바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1번 그리고 이 3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착하지만 가난한 온달이 어떻게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는가? 평강공주와 결혼했는데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딸입니다. 평원왕은 평강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평강공주라고도 합니다. 평강공주는 영양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왕은 혹시 기억납니까? 을지문덕 살수대첩을 지도했던 고구려의 위대한 왕 영양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달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울보랑 평원왕은 평강왕이라고도 합니다. 평원왕이 여기 가난하고 바보인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놀렸습니다. 어른이 된 평강공주가 진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왕이 이 바보하고 시집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평강왕이 공주를 집에서 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가라 한다고 나가면 됩니까? 이거 불효 아닙니까? 근데 평강공주는 에익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궁궐에 있는 황금 그리고 시녀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쫓겨났다고 되어 있지만 나가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아이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지금 방송이 식사에 나오는데 앉아 거리를 유지합시다.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합시다. 아프면 담임 선생님께 꼭 알립시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 건강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온달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자,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온달은 새로운 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귀족 신은 새로울 흥은 일어날 흥. 그러니까 새로운 귀족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도
재벌 귀족에 비해 가난하다는 뜻이지 일반 백성보다는 부자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평강공주는 온달과 결혼하게 됩니다. 예, 온달은 왕이 주관한 사냥대회,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 없었거든요. 고구려 시대에는. 근데 활 잘 쏘고 군인이다 이런 걸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사냥대회를 열면 됩니다. 사냥대회에서 우승하면은 장군이 됩니다. 왕이 주관한, 왕이 중심이 된 사냥대회에서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이야기, 요게 호랑이이고 요게 사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로도 화살 쏘고 앞으로도 화살 쏘고 멋진 고구려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쏘려면 말을 잘 타야 되겠죠. 말타기, 화살 쏘기 실력으로 왕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달은 이렇게 그럼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무슨 돈으로? 평강공주가 갖고 온 황금을 이용해서 말도 사고 화살도 사고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구려 계마무사 자질, 계마무사 알죠? 갑옷 개자 말맞자 고구려의 갑옷한 무사를 고구려 계마무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아버지를 왕을 드디어 온달은 만나게 됩니다. 이때 평강공주는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을 도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내 남편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습니다. 이때 평강공주와 온달은 제일 아마 행복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한 시기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온달 장군이 북주, 이 더러운 놈들이 고구려에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온달 장군이 선봉이 되어, 여기는 후주라고 되어 있지만 후주가 곧 북주입니다. 선봉이 되어 이 북주의 이 더러운 놈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러니까 왕이 내 사위 멋있네 하면서 장군 대형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나라에 충성하고요. 평원왕에게 인정받고 대형이라는 고급 장군이 됩니다. 이때 평강공주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내 남편 온달 장군. 온 세상이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정말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입니다. 590년 온달 장군이 이제 평강왕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평강왕의 아들 영량왕 기억나죠? 수나라를 물리친 고구려의 지도자입니다. 영량왕에게 중령 북쪽의 땅을 찾겠다. 고 약속하고 자신의 관을 들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잃어버린 이 중령 북쪽의 땅을 찾지 못하면 죽겠다. 나의 시신을 관에 묻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리평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대충 여기가 울산, 포항, 여기가 경주, 여기가 좀 대구가 되겠죠. 대구 북쪽에 문경이 있고 조금 쉬어가죠. 문경 위에 중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령 위에 이 단양, 여기가 대체로 이제 여기가 무슨 강인가 하면은 남한강, 요 위에서 흘러오는 강이 북한강, 대체로 여기가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이 만나는 한강, 오늘날의 서울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신라 진흥왕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지금 이 북쪽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땅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그러면은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온달 장군이 이렇게 말 타고 내려왔습니다. 신라의 길을 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라의 길을. 그래서 이제 신라의 온달 장군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신라의 길을 끊으면 이쪽으로 신라를 여기 있는 신라군을 고립시키고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박살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날아온 화살에 맞아 그만 온달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어디에서 전사했는가 하면은 여기 단양 있죠. 여기 단양. 여기에서 온달 산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온달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서울의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라고도 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차산성은 어딘가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서울의 아차산성. 그러니까 온달 장군이 화살을 맞고 아착 하면서 그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차산성이라고 합니다. 온달 장군이 여하튼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단양 온달산성 여기에서 화살에 맞고 그만 죽게 됩니다. 평강공주는 남편 온달 장군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급히 단양 온달성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온달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옛날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떤 영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평강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을 쓰다듬으며 장군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슬프죠? 이렇게 하니까 이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자, 이 온달 장군의 이런 건 해석은 이렇습니다. 온달 장군의 성공은 능력만 있으면은 왕 앞에서 인정도 받고요. 공주와 결혼도 했고요.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구려가 이런 의미에서는 멋진 나라죠. 멋진 나라죠. 능력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도 이루고 국가를 위해서 장군이 되어서 충성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온달 장군은 고구려의 영웅이죠. 그런데 온달 장군의 슬픈 죽음은 고구려의 옛 영광, 한강을 잃어버렸다.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영양왕, 을지문덕이 있어서 그리고 고구려에 충성스러운 시민들이 있어서 수나라는 물리쳤지만 이후에 고구려는 당나라까지도 물리치지만 이후에 고구려는 점점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